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짧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의 워드로 하면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자,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경제 용어 중에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실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상대편에서는 경제를 모르는 놈들이 삽질을 한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 있느냐? 원래는 임금 주도 성장이에요. 임금 주도 성장. 네. 분배만 하겠다가 아니라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있대요. 임금을 올려서 경제 성장을 띄우겠다.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용어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죽으란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월급쟁이보다 돈을 못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했는데, 자, 최저임금이 내년 되면 8,500 얼마 되죠?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170만 원 돈 정도가 되고, 이렇게 올라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은 이미 만원 시대,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넘어갔다. 왜냐면 주유수당을 치면 만원이 넘어요. 8,500원이면 주유수당 치면 만원이 넘습니다. 이미 지금,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주유수당 복잡하고, 받는 사람도 복잡하고 주는 사람도 복잡하니까 주유수당은 없애고 그냥 만원 때려. 시급 만원 때려. 뭐가 문제야? 근데 그러면 노동계에서 지랄 발광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만원이 넘었다니까요. 주유수당 치면. 네. 받는 사람도 알바들이 달라고 하기 눈치 보이고요. 저희 같은 데는 PC방 주유수당 다 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왜 주겠습니까? 안 주다가 나이스게임TV 시청자들이 야, 저기 주유수당 안 준대, 홀스 저 새끼는 졸라, 이럴까봐 무서워서 주는 거야. 우리 PC방 알바 주유수당 안 주는 데들 많죠. 그런 거예요. 자, 아니었으면 안 줬다. 장사되는 거 봐서. 장사되는 거 봐서, 야, 장사가 안 되는 주유수당 꼭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뭐 우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계산하기가 불편한 게요, 뭐냐면 주유수당하고 마지막 주 있잖아요. 마지막 주는 이번 주까지 하는데 늘 주유수당 포함해서 받았는데 마지막 주는 주유수당 안 주거든요. 그러면 받는 애가 저기 이사님 돈이 좀 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는 주유수당이 없어. 이 얘기를 매번 해야 돼요. 매번. 불편해. 그러니까 주유수당 없애면 좋은데 노동계에서 줬다 뺏는 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올라가는 비용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르느냐. 우리나라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임금으로 올라가는 게 7조 정도 올라간대요. 7조.
자, 우리나라 임금으로 나가는 돈이 700조가 넘어요. 1년에 7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제가 정확하게 760조인가 그 정도인데 7조 얼마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갔어요. 자, 그럼 몇 퍼센트 올라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경제 아마추어한테 맡겼더니 지랄 발광을 하는데 임금으로 나가는 수준의 1%의 변화로 나라가 망하면요 진작에 망했어요. 네. 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저도 사실은 골치가 아프죠. 저는 사용자니까. 자, 알바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정직원들도 눈치껏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래처에서 달라는 돈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적응하면서 만들어 나가야죠. 적응하면서. 모든 변화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변화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반발이 있어요. 기득권이 반발하죠. 왜냐면은 내가 더 지금은 괜찮았는데 나보고 손해보라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기득권보다 더 많은 숫자인 약자들의 지지를 많이 얻는 권력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죠. 이 지지가 있어야 돼요. 기득권의 반발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약자들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은 정부라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자, 기득권들은 반발을 계속하는데 기득권들이 어떤 반발을 하느냐? 기득권들은 어떤 반발을 하느냐? 어떤 전략을 쓰느냐? 언론, 자본들이 쓰는 전략은 약자 대 약자를 싸움을 붙여요. 약자와 약자를 싸움을 붙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편의점 사장하고 알바의 싸움이에요. 남자 여자 싸움을 붙여요. 우리끼리 싸워요. 남자나 여자나 약자예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야. 근데 일배도 있고 메갈도 있고 워마도도 있고 어우 좋아. 기사화 시키고 펌프질하고 싸움 붙여요. 자기네들은 팝콘 먹으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쓰거든요. 노인네들 지원해주고 맞아요. 싸우게 하는 거죠. 알바들하고 싸움 붙여요.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전업주부 워킹맘 싸움 붙여요. 맞아요. 언론은 자본에 이미 종속돼 있으니까 언론은 그런 거를 막 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임기 내 10,000원 문재인만 한 건 아니죠. 문재인만 한 건 아니에요. 홍준표도 다른 후보들도 다 한 거예요. 근데 막 난리 치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나라 망한다고 다 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이 부채질을 많이 하죠. 언론이 부채질을 많이 하죠.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정부가 싸움 붙일 일이 없죠. 기득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득권. 기존에 유리했었던 사람, 이득을 봤었던 사람. 기득권 정확히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제가 또 기득권인가? 자본가들이죠. 자본가. 기본적으로는 기업.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종교인들도 과세를 해야 된다. 종교인들이 문재인 정부 싫어하죠. 네. 종교인들 북한한테 나라 넘긴다고 난리에 교회 가면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게 교회예요. 네. 어느 영역이든 기득권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펌프질을 언론들이 해주는 거고요. 네. 저분 기득권인가 봐요. 부럽다. 음모론이 아니고 이거는, 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들 반발하죠.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모든 변화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을 뚫으려면 약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권이 필요한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그 기득권들은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다.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싸워주는 거죠. 네, 싸워주는 거고. 자,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종부세요. 많이 내는 사람들은 확 올라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더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부동산이 완전히 좀 정리가 되면 종부세는 낮아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네. 부동산이 완전히 자리 잡히면 종부세는 뭐 좀 낮춰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에다가만 돈을 갖다 꼬라박는 게 문제여서 종부세가 필요한 거죠. 네.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 자리 잡혔을 때, 부동산 이야기는 제가 아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옵니다. 이미 폭락장은 시작됐어요. 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폭락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기본 골자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자,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늘어나요. 네. 늘어나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늘어납니다. 알바만 해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차이 나요. 크죠? 커요. 자,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이게 올라가야 물가가 오르죠.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 물가가 오르는 것, 우리가 사실 경제 성장률이 2%네 3%네 지랄이고 나발이고 4%네 우리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장률이 좋았을 때 내 주머니가 널널했나요? 아니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가 엉덩이 붙이고 사는 집,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점심 저녁값.
도대체 밖에 나가면 8,000원, 7,000원, 뭐 4, 5,000원짜리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으니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한 갑자 4,500원인데다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 물가만 잡으면 되는데 그 물가는 잡혀요. 낚이면 돈에도 좀 해야 되고. 제가 외식값은 잡힌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은 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유통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바깥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상가들이요, 오프라인이어야만 되는 대로 한정되고 있어요. 네, 한정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고 중복되는 업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외식업만 좌르르륵 있는 거예요. 다 인터넷으로 시키고 뭐하고 물건을 다 그렇게 사잖아요. 먹는 거는 인터넷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요 식업 안 내려갈까요? 이제 내려갑니다. 한 번에 뚝 떨어지진 않아요. 자, 왜 내려갈까요? 가격이 올라갔으니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외식을 줄이게 됩니다. 외식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치열한 데서 망하는 회사들이 망하는 가게가 늘어나죠. 자,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요.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임대료가 내려가면 경쟁을 통해서 물가는 내려갈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백종원 누님이 족발과 보쌈 프랜차이즈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오르면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던데, 자, 우리 기억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IMF 때 가격 파괴 이러면서 물가가 바바박 꼬라박은 적이 있어요. 물가가 내려간 적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에 안 내려가고요, 서서히 내려갈 거예요. 임대를 안 내려요. 걔네들 맞아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근데 자 보세요. 강남의 공실률 장난 아닌데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신촌 2대 상권 보세요. 초토화되고요. 내렸어요. 2대 상권 중국인들 판치다가 중국인 뚝 끊기고 완전 초토화돼서 젊은 애들이 안 가는 동네 돼서 황폐화돼가지고요. 거기 다시 임대료 싹 내리고 다시 가고 있어요. 언젠간 내려가요. 압구정 로데오 쪽 있잖아요. 거기도 골목이 죽으면 건물도 죽는다는 게 한 번 돌아서요. 지금 압구정 로데오 거리 건물주들이 담합해서 임대료를 안 올리고 있어요. 살아나면 다시 올리든 뭐하든 내려가는 구간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이고 나발이고 안 되는 시는 아니에요. 내려갑니다.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진 않을 거예요.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상권에서 이제는 건물주들이 막 길게 장기 임대 계약을 막 해줘요. 네. 장기 임대 계약을 막 하는 거예요. 야, 길게 계약해. 그때 압구정도 막 로데오 거리 천정부지로 임대료 치솟고 건물 가치가 막 뻥뻥 올라가고 사장들이 신나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다가 너무 비싸지니까는 뭐 가로수길 어디니 뭐 다 빠져. 압구정을 누가 가? 핫하지 않은 거리가 된 거예요. 압구정이 핫하지 않은 거리가 되면서 골목이 죽고 건물도 죽고, 그래서 골목이 살아야 건물도 산다, 상생이라는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압구정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배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갑니다. 지금은 안 내리는 건데요. 물가도 이대로 보세요. 우리가 느끼기에 저녁 점심 한 끼에 8,000원. 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자,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첫 번째가 피로도에서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서 뭐 먹으려면 9천 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싼 것들은 밑에서 또 나와요. 예, 싼 것들은 밑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백종원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선택하게 해야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물스물 싸고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뭐 GS25는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질이 나쁘지 않고 가격대가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 싶으면 이걸로 또 한번 쓱 유행을 타면요 또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가 김밥 1,500원 했을 때 햄도 없고 단무지 그러면 GS25에 뉴햄 참치 샐러드인가요? 그거 엄청 1,9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러는데 양이 조금 아쉽긴 한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행사 끼고 편의점이 지금 대안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양식 불고기 김밥 먹어야 되고요. 돈가스 샌드위치 대박. 행사 끼고 팝카드 뭐 이런 것들 통신사 할인 이런 거 딱 해가지고 하면 좋아요. 도시락 4,500원 조금 아쉬운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려가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발 경제 위기가 3년, 5년 올 거다. 자,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매우 아플 거예요. 자, 그때를 잘 대비해야 되고요. 그때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 부동산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쨌든 경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못 살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아주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평균 이상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망할 거를 망하게 하겠다는 정책이 조금 보여요. 망할 거를 망하게 안 하면요 다 살리려고 안고 가다가 나라 망하거든요. 중국발 경제 위기를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고요. 정부가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곡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 그 곡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매우 쓰레기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환보유고 어떻게든 여기저기 통화수합 이런 것들 계약 체결하고 지금 역대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 9위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타격을 박아도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망할 거를 망하게 하지 않고 자생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외부 충격으로 망하잖아요.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은 쓸 수 있는 정책이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 바로잡는 걸로 가고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잡는 거라고 하고 경제정책에서 힘들다는 사람 지원해준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힘든 부분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망할 거는 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맞죠. 근데 그 당사자일 때는 미치는 거죠. 네. 당사자들은 미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산업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지금 각 라인에서 갱우라고 난리예요. 탑, 미드, 바텀에서 갱우라고 난리야. 네. 난리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글러인데 망한 라인은 가지 않는다를 선택을 해야 돼. 어느 라인이 망한 라인이지? 이 판단을 하고 흥한 라인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양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망한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망한 라인은 안 오니까 문재인이 경제를 망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흥한 데들은 또 있어요. 흥한 데들은 지금 표정 관리를 못해. 흥한 데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이런 지원을 해서 따뜻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데들은 다들 죽는다 하니까 표정 관리해서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죠. 돈 따뜻하게 벌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정글도 와서 쓱 도와주고 킬 딱 먹여주고 딱 빠지고 정글러도 내가 왔다는 거를 얘기하지 마. 이런 거고. 흥한 서민이 적다. 서민은 역사적으로 흥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역대적으로 흥한 적이 없는 게 슬픈 현실이죠. 흥하면 이미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경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나라 망하는 건 확실히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려울 거예요. 현대자동차 몰락해가는 거 저는 땅바닥에다 10조를 썼으니까 몰락하는 게 아닌가.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을 좀 더 투자했으면 예전보다 더 타기 싫은 차가 돼버린 게 지금 현대기아차라. 땅바닥에다가 10조를 꼬라박았으니 한전부지를 왜 샀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동이잖아요. 삼성이 거기를 살려고 그랬거든요. 삼성동에 삼성 건물이 올라가는 거를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0조를 걷다 꼬라박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이 삼성역에 삼성 건물 랜드마크를 세우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앞으로도 별게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기다려 정글러 왔다 이러고 도와줄 확률은 매우 낮다.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망할 라인은 망하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다들 그러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아서 좀 망해야 돼. 내일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데모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데모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끄러우면 문재인 정부가 일을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계속 생기겠죠. 네. 게임 쪽은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은 불황을 먹고 성장하는 산업이라 그래요. 게임 산업은. 불경기가 빵 오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그나마 가장 싼 여가 생활인 게임을 많이 합니다. 다른 취미 생활에 비해서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요. 그래서 불경기가
게임 산업은 불경기를 먹고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흥하면 사람들이 외출도 하고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래요. 불경기니까 나가면 돈이다. 집에만 있는데 집에서 그냥 게임도 하고 뭐 PC방 가고, PC방 싸잖아요. 네. 그렇거든요. 길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예,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는 사실 하느니 결정하는 거지. 맞아. 낙엽 보는 건 1,000원이면 되는데. 네, 맞아. 사실 물가는요, 하느니 책임지는 거지 정부 책임이 아니거든요. 네. PC방이요? 아니에요. PC방이 그 PC방에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타격이 좀 있어요. 몇 달 장사가 좀 안 한대요. PC방에서 그 살인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놈. 네. 강서구.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손님이 좀 줄었어요. PC방, 엄마들이 고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 안 보내줘. PC방 가지 마라. PC방 가지 마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기 싫죠. 보내기 싫지. 그래서 정부랑 하느니랑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얘는 왜 코드 인사 안 하지? 아니, 왜 코드 인사 좀 해? 하는 중. 지금 하는 장이 박근혜 때 한국은행 하는 장에 정부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금리 올려야 된다. 이낙연 총리도 계속 금리 올려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하느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최경환한테 금리 낮춰야 됩니다. 바로 낮춘 사람은 지금이거든요. 지금 하는 장이 최경환이 금리 낮춰야 된다. 바로 낮춘 사람이 얘예요. 11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한다는데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주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네. 터뜨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금리 인상 진짜 죽는다고요? 이미 금리 다 올랐어요. 기준금리만 그대로지. 여러분, 주담대 뭐 이런 거 이미 다 올랐어요. 이미 금리는 다 올랐어요. 기준금리만 그대로인 거죠. 이미 올랐어요. 이미 다 올랐어요. 예. 대출금리 이미 다 올랐어요. 여러분, 지지가 아니라 이미 다 올랐어요. 예. 자, 홀세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염청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